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ITQ 엑셀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엑셀 기초를 배웠으니까 그 기초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천천히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지금 예상은 이번 달 8월부터 9월까지를 엑셀로 시작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함수 부분이 들어가져 있어서 어떻게 되려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계획은 9월까지 해서 엑셀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문제지 아우즈에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3-184에 있는 기출 예상 문제 1회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해요. 예. 네, 교재 다 펼쳐주시고요. 예. 근데 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교재인가요? 네, 교재요. 우리 그때 샀던 그 교재. 엑셀에 들어가 이제 우리 엑셀. 그 두꺼운 엑셀. ITQ 문제집 샀었잖아요. 네. 다 엑셀. 사셨어요. 나머지 분들도. 거기에서 네. 엑셀 파트에 184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뒤쪽에 있어요. 엑셀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엑셀 실행해 놓으시고요. 페이지가 있나요? 아래쪽에 보면 있어요. 아래쪽에 엑셀. 3-184. 3-184요? 네네. 네. 1다시 아닌가? 아니, 1다시. 제1회 3-184. 기출 예상 문제. 엑셀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 책을. 맨 뒤에. 네네네. 뒤쪽 파트에 있어요. 뒤쪽 파트. PPT 한글 그다음에 엑셀이에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네. 찾으셨어요? 네. 이게 세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는 조금 두껍잖아요. 저 이렇게 오늘 안 대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네. 편해서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ITQ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파워포인트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500점 만점에 A, B, C 등급으로 나옵니다. 등급의 컷도 똑같아요. 400점에서 500점까지가 A 등급이에요. 근데 문제지를 보시면은, 책을 보시면은 이것도 4개의 작업으로 나뉘어져요. 3-185에 있는 제1작업이 있고요.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에서 240점 배점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 240점에서 위에 있는 조건이 100점이에요. 위에 있는 조건이 100점으로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100점. 있는 함수 부분과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한 문제당 20점이 배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140점. 그래서 240점으로 제1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제2작업에서는 필터 및 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80점 배점. 그리고 제3작업의 피벗 테이블 또는 이게 부분합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면서 할게요. 여기서는 피벗 테이블 또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옵니다. 그 배점 또한 80점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는 100점이에요. 그래프는 우리가 ITQ 파워포인트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ITQ 엑셀은 파워포인트도 우리가 다 작성을 직접 하셨잖아요. ITQ도 마찬가지로 그 3-185에 있는 제1작업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00점 만점을 맞을 때 우리는 제1작업에 있는 위에 조건의 100점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100점을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 함수에서 7번도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 그 함수 부분에서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를 풀면 A등급은 거뜬히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는 파워포인트보다 엑셀이 A등급 받기는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는 그때도 아시다시피 숨어져 있는 그 감점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엑셀은 그거보다 감점 요인이 그 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A등급 받기는 파워포인트보다 엑셀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3-184페이지에 보면은 그 수험자 유의사항하고 답안 작성 요령 나와져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그 수험자 유의사항 있죠. 거의 ITQ 파워포인트와 동일하게 나와져 있어요. 자, 여기서도 수험 번호는 동일합니다. 숫자 8자리에 하이픈에 자기 이름이 수험 번호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은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 번호 하이픈 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 폴더, 내 PC 문서 밑에 ITQ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답안 문서 파일이 수험 번호 다시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적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저장을 해도 채점을 할 때는 우리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가지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 감독관에게 전송이 된 그 파일을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송이라는 걸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뒤에 넘어가서 그 전송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설정하는 거는 그때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오피스 버전은 올해까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과 2016 버전으로 병행해서 올해는 보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 2016 버전으로 시험을 응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서들은 엑셀은 아마 2013, 2016 정도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현혜경님, 엑셀 네. 버전이 혹시 몇인지 아시나요? 지금 16 버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하면서 같은데요. 화면이 네. 크게 다르지 않으면 2016이나 2013 정도가 되어질 거예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과 13부터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위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은 따로 살펴볼 거 없고요. 아래쪽 답안 작성 요령에서 엑셀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보셨지만 제 4작업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두 번째 점부터 볼게요. 문제는 총 4단계, 즉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래쪽에 지금 현재 제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제 거는 시트 1이라는 탭만 나와져 있어요. 각자 컴퓨터의 시트 탭에 시트가 몇 개 나와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몇 개 나와 있나요? 하나요. 하나. 오케이. 요 시트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사용자가 만들어야 되는 시트는 기본 3개입니다. 3개의 시트를 내가 만들어 놓고 나머지 제 4작업 시트는 차트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굳이 4작업 시트까지는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A열의 너비는 항상 뭘로 지정해야 된다? 1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1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1작업도 1, 2작업도 1, 3작업도 1로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점에 보시면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엑셀은 그 테두리가 눈에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굵은 테두리인지 기본 실선 테두리인지만 구분을 해주시면 되시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자가 몇 개의 시트를 만들어야 된다? 3개의 시트를 네 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에서 우리 시트를 좀 추가를 할게요. 화면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시트 1로 되어져 있는, 잠시만요. 시트 1로 되어져 있는 오른쪽 옆에 보면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트 탭을 추가하는 버튼이에요. 누르셔서 시트 1, 시트 2, 시트 3번이 나오도록 3개의 시트를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시트 4번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눌러서. 자, 시트 4번까지 눌렀는데, 삽입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드는 시트는 몇 개여야 한다고 했어요? 3개. 3개. 그런데 잘못하다가 4번이 만들어졌어요. 이럴 때는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는 방법은 시트 4라는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을 하시면 위에서 두 번째 삭제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네. 잘 안 되시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두 분이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예. 네. 자, 이제는 이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라는 기본 이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제1작업, 제2작업. 맞아요. 자,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변경하고자 하는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아래쪽 시트 1번 더블 클릭. 그러면 선택이 되어지고요. 한글로 직접 제1작업. 옆에 있는 시트 2번도 더블 클릭. 따닥. 제2작업. 띄어쓰기 없습니다. 시트 3번 더블 클릭. 제3작업.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자, 시트 탭의 이름이 다 변경이 되셨을까요? 아직이요. 오케이. 아직이요. 좀만 기다릴게요. 네. 이름 바꾸기를 눌러야 되나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이거 이름 바꾸기를 선택해갖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시트 아, 탭을 더블 클릭 따다. 음, 그러면 선택이 되어질 거예요. 맞아요. 예. 되셨어요? 예. 자, 변경 다 하셨으면 변경 다 됐다라는 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영님 다 되셨어요? 네. 오케이. 현혜경님 다 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점에서 A열의 너비를 몇으로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셨나요? 했나요? 1로. 1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1작업도 1, 2작업도 1, 3작업도 1이에요. 그쵸? 그러면 네. 한 번의 작업으로 이 세 개의 시트에 있는 A열의 너비를 1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그룹이라는 걸 연습을 해보셨죠? 여기서도 그룹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1작업 시트 탭 클릭. 제1작업 시트 탭 클릭. 옆에 있는 2작업, 3작업도 다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 클릭. 자, 그러면 아래쪽을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시트 탭의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 모두 흰색으로 선택이 되어졌죠. 네. 네. 그리고 현재 하얗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를 보면은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는 위에 그룹이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윤경수님 됐어요? 네. 네. 어디에 그룹이 보이나요? 자, 우선 현혜경님 아래쪽에 제1작업, 2작업, 3작업의 시트 탭이 모두 하얗게 선택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선택은 다 되어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맨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잠시만요.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그룹이라는 글씨가 나와져 있어요. 나왔어요, 현혜경님? 아니요.
아, 네네네. 그리고 나왔어요? 네. 이 상태에서는 지금부터 작업하는 거는 어느 하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선택되어 있는, 잠시만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이 모든 시트에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A열의 너비를 조절을 할 거예요. 열의 너비 조절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야 돼요? 알파벳. 맨 알파벳. 위에 있는 열 머리글에서. 맨 위에 있는 A열 A라는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번 클릭. 그러면 열 너비가 보일 것 같아요. 찾았어요? 네. 네. 열 너비 클릭. 그리고 열 너비 몇으로 하라고 되었었어요? 1. 1. 숫자 1 입력하시고 엔터 또는 확인 클릭. 그러면 A열의 너비가 1로 조절이 되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우리 문제, 잠시만요. 자, 문제를 보시면 그 조건 첫 번째에 보시면은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이라는 부분 찾으셨어요? 네. 위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엑셀표 밑에 조건 첫 번째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든 시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한 서식이 굴림의 11포인트예요. 굳이 하나하나 작업하지 말고 모든 시트의 서식을 한꺼번에 변경해버리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화면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삼각형. 열머리글 A와 그리고 행머리글 1이 만나는 여기 찾으셨어요? 여기를 한 번만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교차되는 이 부분의 의미는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워크시트 전체를 다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교차 부분을 누르면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터치를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약간 회색으로 변경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제1작업 시트에서부터 제3작업 시트까지 한꺼번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글꼴을 변경을 할게요. 위에다가 직접 굴림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굴림.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굴림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되셨어요? 네. 자, 글꼴은 어차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기본값을 유지하면 돼요. 만약에 기본값이 11포인트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다 똑같이 11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이 위의 셀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건 아직 엑셀을 시작하기 전에, 엑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열너비 A열의 너비를 1로 조절하는 걸 했고요. 모든 워크시트의 글자 모양을, 글자 서식을 굴림의 서식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지정을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까지 했으면 그룹화가 되어 있는 거,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끝났어요. 해지를 하셔야 돼요. 해지를 하는 방법은 아래쪽 시트 탭을 잠시만 보실게요. 지금 제 거는 제1작업이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살짝 돌출이 되어져 있어요. 이 1작업이 아닌 2작업을 클릭을 해보세요. 2작업 시트 탭 클릭. 그러면 1작업, 2작업, 3작업이 모두 하얗게 되어 있던 게 2작업만 흰색으로 되어졌어요. 이제는 그룹화가 해지됐어요. 위에 보시면 위에 있던 그 그룹이라는 글씨도 사라졌을 거예요. 네. 자, 확인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1작업도 2작업도 3작업도 선택을 해보시면 A열의 너비는 뭘로 조절이 되어져 있고
1로. 1로 일. 조절이 되어 있고 글꼴 또한 굴림으로 들어가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3작업도 굴림에 11포인트가 맞는지 2작업도 굴림에 11포인트가 맞는지 제1작업도 맞는지 3개의 시트 탭을 각각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오케이. 현혜경님도 되셨나요? 네. 네. 자, 요 작업이 우리가 엑셀에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처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트는 기본 몇 개의 시트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한 세 개. 개의 시트가 표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몇 개를 추가해야 된다? 세 세 개. 개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 시트 탭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변경하는 방법은 뭐였었어요? 플러스. 플러스. 우선은 플러스는 추가를 하는 단추였었어요. 그쵸? 그리고 변경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시트 탭을 더블 누르고 클릭을 하면 또 변경할 수 있었어요. 이름 변경. 되셨죠? 그런 다음에 A열의 너비를 1로 조절을 할 때는 각각 하나하나 선택해서 조절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3개의 시트를 선택해서 A열의 너비를 1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3개의 시트 탭을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은 뭐를 이용하면 된다? 시프트. Shift 키를 누르고 제1작업 시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제3작업 시트 탭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 A열의 너비를 1로 조절할 때는 열머리끌 A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열 너비를 1로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엑셀 워크시트의 글꼴 서식이 뭘로 되어져 있다? 굴림에 11. 굴림에 11포인트. 그래서 열머리끌 A와 행머리끌 1이 만나는 여기 교차 지점을 눌러서 모든 워크시트를 선택해서 글꼴은 굴림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고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는요. 그룹 해지를 빼먹는다는 것. 그룹 해지를 빼먹고 작업을 하면 어떤 작업이 되는지 제 화면 잠시만 봐주세요. 저만 할게요. 제1작업에서 제3작업까지 저는 지금 그룹화를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B4셀에다가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2작업에도 보면 제품 코드, 제3작업에도 제품 코드.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반드시 입력하기 전까지 그룹화 작업을 했으면 반드시 그룹을 해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를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클릭하지 않은 중간에 제2작업 시트 탭만 누르면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문제를 잠깐만 볼게요. 조건에 보면은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동그라미 조건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 항목에 있는 7개를 처리하는 배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점수를 주기 위한 거예요. 전혀 어렵지도 않고요. 오타 생기지 않게 차분하게 입력하시고 서식 변경하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5가지가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주어지지 않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시오라는 그 애매모호한 설정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에도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뒤에 넘어가도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는 게 있어요. 그 출력 형태에서 기억해야 되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두리. 테두리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테두리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셀 병합하는 부분에 대한 설정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문제에 보시면 위에 최고 가격, 기능성 제품 개수, 그리고 대각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 옆에 기능성 제품의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들에 대한 거는 병합을 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출력 형태를 보고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각선 부분. 네 번째 표시 형식. 자, 표시 형식이 어떻게 나와져 있냐면은 조건 그 첫 번째 동그라미를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분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여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표시 형식이라는 거는 일반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하라라고만 나와져 있지만 쉼표 스타일을 우리가 선택해 줘야 돼요. 또는 통화 스타일을 우리가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위에 있는 숫자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판별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행 높이에 대한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재 제 화면 잠시 보시면 1행부터 3행까지 지금 행 머리글의 간격을 보면은요 어때요? 굉장히 좁아요. 각자 화면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 높이가 어떤가요? 교재에 좁아요. 있는 그림보다 굉장히 좁아요. 좁아요. 맞죠? 이 행 높이는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을 해주세요. 위에 있는 1행부터 3행까지는 25로. 그냥 정답은 없어요. 근데 기억하기 쉽게 뭔가 한번 패턴을 만들어 봤어요. 위에 3개는 25로 행 높이를 조절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4행은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입력을 할 때 2줄의 내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행 높이가 딱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4행은 건들지 않습니다. 나머지 5행부터 14행까지는요. 아까 우리가 1행부터 3행까지 행 높이 몇으로 했어요? 25. 25. 25에서 위에 있는 3개의 행을 뺐어요. 25 빼기 3은? 22. 2. 그래서 5행부터 14행까지의 행 높이는 22로 하면 돼요.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행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25만 기억을 하세요. 아, 그리고 25에서 3개의 행을 빼니까 22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 행 높이까지를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입력을 할 때 영역 지정을 하고 입력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역 지정을 하고 입력하는 거를 지금부터는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주어져 있는 시간이 몇 분일까요? 60분이에요. 60분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서식 변경하는 부분에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글 들어가죠. 뭐 문자 들어가죠. 영어 들어가죠. 숫자 들어가죠. 아무리 빨리 치려고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도 조금 요령을 이렇게 가미하면서 입력하는 걸 연습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직접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 화면만 조금 확대해서 작업을 할게요. 해보면 되네. 자, 우리가 엑셀 자료를 입력을 할 때 항상 고정이에요. B4에서부터 J14셀까지 사용하는 게 항상 고정이에요. 그 범위를 넘는 데이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기 전에 B4에서부터 J열의 14행까지 영역 지정을 합니다. 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만큼 영역 지정을 합니다. 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영역 지정을 했어요. 아, 나 여기서부터 B4셀부터 입력해야지 클릭하고 입력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B4에서 J14까지 영역 지정을 했어요. 바로 제품 코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제품 코드. 한 가지
화면이 너무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하시면 엑셀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요. 확대할 수 있는 더하기 부분의 단추가 보여요. 제2열의 14행 정도까지 보이도록 약간 확대를 해놓고 작업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행 높이 조절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먼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되고요. 입력을 하다가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는데 바로 그 윗셀에 오타가 있었어요. 그러면 쉬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요 영역 안에서만 셀 포인터가 들어가게. 제 화면 잠시만 보실게요.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요 안에서만 엔터 그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되어져요. 선생님, 그 네. 영역 지정이 어떻게 네. 하는 거죠? 지금 영역이 해지가 됐거든요. 다시 해야죠. 입력 다시 한번 영역 지정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영역 연습을 지정만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품 코드라고 입력하자마자 그냥 영역이 해지가 됐거든요. 혹시 입력하시기 전에 클릭하지 않으셨어요? 클릭했던 것 같아요. 클릭하면 안 돼요. 아, 어차피 클릭하면 안 돼요? 드래그 했으면 그 셀이 기본 처음에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역 지정을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역 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입력해야지 클릭하면 절대로 안 돼요. 드래그 한 다음에는 바로 입력을 하면 돼요. 아, 입력하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게 네. 현재 입력되는 편집되는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입력을 하실 때 대문자가 대부분 영문이 대부분 대문자예요. 그래서 캡슐락키 눌러서 키보드 왼쪽에 있는 캡슐락키 눌러서 대문자로 표시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입력을 할게요. 영어로 K- 숫자를 입력을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을 이용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는 게 더 편해요. 2-1974 자, 영어까지 잠시 제 화면 봐주세요. 입력하시던 거 잠깐 중단하시고요. 영어까지 다 제품 코드를 입력을 했어요. 아래쪽에 보면 최고 가격, 기능성 제품 개수는 병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눌러서 여기다가 최고 가격, 엔터, 기능성 제품 개수 입력하고 엔터. 그냥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세요. 자, 여기 또 잠시만. 여기 제 화면 또 잠시만 봐주세요. 자, 제품명을 에너지 바까지 입력을 했어요. 밑에 있는 두 개의 셀은 그냥 엔터 눌러서 건너뛰세요. 어차피 이따가 병합을 할 거니까. 밑에 있는 거는 자료에 보면은요. 판매 수량 단위 EA라고 되어져 있고 숫자 자료 있잖아요. 그 숫자 자료 입력하고 밑에 기능성 제품의 판매 수량, 제품명을 입력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2번씩 눌러서 그냥 건너뛰시면 되세요. 네. 네. 자, 그리고 내용량이 지금 60점, 500g, 300점 있어요. 그건 다 한글로 그냥 입력하시는 거예요.
가격까지 입력하고 또 잠시만 기다릴게요. 어디까지 입력이 되셨나요? 저는 지금 잘못 쳐서 하나를 빼먹어서 지금 다시 다 입력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잠시 기다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먼저 얘기하고선 잠깐만 말씀드리고 설명 갈게요. 잠깐만 보시면은, 지열 G4셀과 H4셀에 보면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EA, 재고 수량 그리고 줄 바꿔서 단위 EA로 되어져 있어요. 엑셀에서는 하나의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셀 포인터 자체가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의 셀에서 두 줄 이상의 내용을 입력할 때는 뭐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야 됐었을까요? Alt, Alt 키를 누르면 돼요. 판매 수량 입력하고 Alt 엔터 눌러서 단위 EA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알아서 행 높이 조절이 되면서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저기 네, 그 숫자 콤마 안 찍고 그냥 입력해도 되죠? 네, 숫자 콤마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띄어쓰기 있는 거 잘 살펴보시면서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입력을 할 때 주의하실 거 하나 또 있어요. 그 제품명 옆에 보면 밀크시슬이라고 입력되어져 있죠. 문제에 보시면. 예. 문제를 한번 책을 보세요. 책에 보면 제품명 옆에 밀크시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모든 엑셀 자료를 입력을 하실 때 이 제품명 옆에 있는 색깔이 입력되어 있는 그 옆셀은 입력하지 않아요. 밀크시슬이라고 되어 있어도 뭔가의 데이터가 있어도 절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백으로 처리하셔야 되십니다. 입력하다가 잘못되면 영역 해제하지 마시고 Shift Enter 눌러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1, 괄호 2도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괄호는 밑에 처리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나오는 항목들이라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 다 하신다면 영역 해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만 입력을 하시고 영역 해지는 하지 않습니다. 출시 연도까지만 입력하시면 끝날 거예요.
윤경수님 다 입력하셨어요? 홍민영님도 입력 다 하셨어요? 현혜경님 아직 아직이요.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잠시 기다릴게요. 이거 쉼표 스타일은 아직 안 하죠? 네네, 그냥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네. 선생님 기능성 제품 밑에 하단에 네, 기능성 제품의 판매 수량 단위 EA하고 네, 가로 닫고 한 칸 띄운 건가요? 안 띄운 건가요? 한 칸 띄는 거예요. 평균 하기 전에 한 칸 띄우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에너지 바에서도 한 칸 띄는 거 있어요. 네, 그건 했어요. 근데 네, 여기가 좀 평균하고 사이가 띄운 건지 안 띄운 건지 띄운 거예요. 띄운 거예요. 데이터 입력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되세요. 최고 가격도 띄운 거네. 응? 최고 가격도 띄운 거예요. 밑에 최고 하단에 가격, 최고 네, 가격. 띄운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감점이에요? 띄어쓰기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감점이에요. 띄어쓰기 안 하면. 어. 다 되신 분들은 문서에 우리 ITQ 폴더가 있을 거예요.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문서의 ITQ 폴더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파일 이름대로 오늘이 8월 9일이니까 2021-0809 빼기 하이픈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다 하시고 영역은 그대로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저장 단추 누르시고요. 위치를 문서에 ITQ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위에 날짜와 본인 이름이 잘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리죠? 아까 잘못 눌러서 하나가 다 밀려가지고 지금 네네. 다시 더 하는데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저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입력을 하다가 아마 중간에 하나가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잠깐 제 화면 봐주세요. 네. 입력을 하고 이 영역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타가 없는 상태에서 입력이 다 완료가 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서식을 지정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영역을 해제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여기 제 화면 보시면은 잘 입력을 하다가 모르고 여기다가 한 칸을 건너뛰고 밑에 걸 다 위로 밀려 썼어요. 네. 그러면 전체 다 지우고 다시 쓰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때는
영역을 임시로 해지를 하고요. 그 올려 쓴 셀을 클릭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삽입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를 아래로 밀어서 확인을 하면은 여기 빈 공백 셀이 하나 생겨요. 그런 다음에 그것만 입력하시고 다시 이어서 나머지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 이렇게 하다가 잘못돼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입력했던 거예요, 현혜경님? 아, 저는 그거를 아예 모르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서 그냥 음. 거기서부터 그냥 다시 그냥 다 한 거예요, 입력을. 그쵸. 입력으로서는. 가까이 있었으면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현혜경님 어느 정도 치셨어요, 지금? 지금 아직도 지금 재고 수량 거기 재고 치고 수량.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네. 입력하셨네. 그러면은요, 지금 9시 50분이거든요. 네. 현혜경님 그거 입력 다 하시고요. 네. 10시 5분에, 15분에 쉴 거예요. 현혜경님 입력하시고 잠깐 쉬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눈 빠져요. 엑셀도 머리 아파요. 10시 5분에 시작을 할게요. 저장하시고. 선생님, 셀 삽입하는 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셀 삽입하는 거.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300정이라고 되어 있는 셀을 클릭을 해요. 중간에 만약에 네. 500g 300정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300정을 입력하지 않고 400g을 입력을 해버렸어요. 그럴 예. 경우에는 그 내용이 들어갈 셀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예. 그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300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안 나오는데? 삽입이라는 메뉴 보이지 않아요? 네. 나왔어요. 누르면 물어봐요.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여기다가 아. 셀을 넣을 건데 기존에 있는 자료를 오른쪽으로 밀면서 거기다 빈 셀을 넣을까? 아래로 밀면서 빈 셀을 넣을까? 아니면 행 전체를 삽입할까? 열 전체를 삽입할까? 라는 걸 물어보는데 우리는 셀을 아래로 밀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중간에 빈 셀이 하나 들어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되셨어요? 예. 자, 그럼 반대로 지울 거예요. 요 셀을 지울 거예요. 삭제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삽입한 이 셀 위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삭제라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예. 해당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삭제 클릭. 그럼 또 물어봐요. 셀을 왼쪽으로 밀 건지, 위로 밀 건지, 행 전체인지, 열 전체인지.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삭제. 셀을 위로 밀기. 아래쪽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옆으로 올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 게 맞겠죠? 셀을 위로 밀기. 삭제를 하면서 밑에 있는 것들을 위로 올려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원상복귀가 되어집니다. 다시 영역 지정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한번 만약에 그 상태에서 입력을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영역 지정을 하고요. 엔터를 그냥 꾹 누르고 있어요. 그럼 쭉 내려가요. 비슷한 데 왔을 때 손을 떼면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네. 중간일 경우에는 너무 많이 되어져 있을 때 만약에 재고 수량 이런 데서 하면 굳이 다 하지 마시고요. 거기만 영역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하세요. 앞쪽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전체를 영역 지정을 해서 입력을 다시 하시면 되시고요. 영역 지정을 해서 엔터를 눌러서 셀 포인터를 옮겨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너무 먼 곳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영역이 해지가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만 영역 지정을 하시고 입력을 해 나가세요. 예. 그런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컨트롤 A를 눌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입력을 완료해 주시고요. 현혜경님. 네. 잠시만 쉬셨다가 벌써 55분이요. 10시 10분에 시작